조사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형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명자는 손끝으로 종이컵을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물이 손끝에 닿았지만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피의자 김명자 씨. 낯선 단어였다. 피의자. 그 단어가 이름보다 먼저 불려나왔다. 형사가 다시 들어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진술서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서명해 주세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글씨가 삐뚤게 흘러갔다. 나는 시킨 대로 했습니다. 나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이게 다예요. 명자가 말했다. 형사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조사 마치고 귀가하셔도 됩니다. 다만 추가 소환 있을 겁니다. 그날 경찰서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다. 명자는 그 눈부심 속에서도 어딘가 냉기를 느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이웃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분이래, 뉴스에 나온 사람. 그래도 착해 보이던데. 그 나이에 그런 일이라니. 명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저 발만 보며 걸었다. 현관문을 여니 거실은 싸늘했다. 남편은 이미 퇴근해 있었지만 불을 켜지 않았다. 그 대신 테이블 위에는 신문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김모 씨 조사 후 귀가. 남편이 입을 열었다. 이제 당신 이름이 세상에 나왔어.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난 정말 몰랐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게 더 문제야. 남편은 신문을 접었다. 생각이 없으면 남의 손에 놀아나는 거야. 명자는 잠시 입을 열었다 닫았다. 내가 당신 돈을 노린 게 아니잖아. 노린 건 아니어도 결과는 같아. 그 말에 무겁던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식었다. 서연은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명자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통장, 카드, 신분증이 있었다. 이제 그 모든 게 의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미남요금 알림이 떴다. 그 순간 명자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 누군가 또 자신을 속일 것만 같았다. 이 세상엔 이제 목소리도 믿을 수 없구나. 이틀 뒤 서연이 돌아왔다.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엄마,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검찰 송치래요. 검찰? 이제 사건이 넘어간대요. 그냥 조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명자는 두 손을 모았다. 그럼 나 감옥 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피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며칠 뒤 명자는 다시 조사실에 불려갔다. 이번엔 다른 검사가 앉아 있었다. 피의자 김명자 씨 범행 당시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하셨죠? 네, 전 그런 일 하는지도 몰랐어요. 검사는 서류를 넘겼다. 하지만 송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피해자 5명이 발생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직접 받은 건 아니죠. 대신 이체를 도왔잖아요. 그게 전달책이에요. 조직 입장에선 손 깨끗한 사람이 필요했을 테니까. 명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믿었어요. 목소리가 진짜 같았어요. 검사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김명자 씨, 세상엔 진짜 같은 거짓이 너무 많아요. 그걸 구분 못하면 누가 피해자인지조차 모르게 되죠. 귀가 후 명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서연이 초등학교 시절 소풍에서 찍은 사진. 그때만 해도 세상은 단순했다.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했고 나쁜 사람은 나쁜 눈빛을 가졌다. 이제는 그 모든 게 뒤집힌 것 같았다. 친절이 함정이 되고 도움의 말이 덫이 되는 세상. 명자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손끝이 떨렸다. 내가 시대를 못 따라간 거야.
그날 밤 서연이 말했다. 엄마, 나 이번 주에 이사 갈 거야. 명자는 눈을 들었다. 이사? 어디로? 회사 근처로요. 출퇴근도 힘들고 이런 일 있으니까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더 아팠다. 엄마는 그럼? 엄마는 잘 지내요. 나중에 다 정리되면 다시 생각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이 멍했다. 서연아, 내가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야. 알아요, 엄마.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며칠 뒤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김명자 씨,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받으셨나요? 명자는 당황했다. 지원제도요? 저는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 말이 제일 슬픈 말 같네요. 시간이 흘러 초여름. 명자는 매일 새벽 혼자 산책을 했다. 예전처럼 윤 여사와 걷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그날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말을 걸었다. 그쪽 뉴스 봤어요. 참 안 됐어요. 명자는 고개를 숙였다. 모두 제가 모자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세상 탓이 크죠. 요즘엔 젊은 사람도 당해요. 그 사람들,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명자는 그제야 눈을 들었다. 그 남자의 얼굴에는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그게요, 명자가 말했다. 그 사람들 목소리가 너무 진짜였어요. 내 이름도 알고, 내 계좌도 알고, 심지어 딸 이름까지 불렀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데이터예요. 우리 삶이 다 어딘가에 기록돼 있거든요. 명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럼 이제 나는 누가 나인지 모르겠어요. 며칠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고의성이 없고 피해금 일부가 회수된 덕이었다. 하지만 명자의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신문에 작게 실린 기사 한 줄. 보이스피싱 전달책, 고의성 없음으로 불기소. 그 옆에는 또 다른 기사. 노인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 피해자 40명. 명자는 그 두 기사를 번갈아 봤다. 나는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구나. 밤 창밖에서 벌레 소리가 들렸다. 명자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10-4432. 발신자 미상. 손끝이 떨렸다. 받을까, 끊을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원을 껐다. 이제 목소리는 믿지 말자.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리고 속삭였다. 나는 아직 사람을 믿고 싶어요. 하지만 대답은 아무 데서도 들려오지 않았다.